얘기를 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박찬호 전무 진술에 따르면 20대 그룹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는 2015년 10월 8일에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 이용우가 2015년 11월 14일 이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 조사를 받다가 증인하고 박찬호 전무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죠. 조사를 받거나 온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용우는 조사 중에 증인하고 박찬호 전무에게 통화를 하고 나서 증인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박찬호 전무가 이제 강촌에서 올라오면서 증인으로부터 이 포함시키라고 한 4개 기업은 이제 안종범 수석이 직접 연락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는 점에 비춰보면 안종범 수석이 증인에게 대상 기업을 불러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당시에 이용우에게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용우는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증인이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위 4개 기업은 반드시 참여시키고 그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직접 연락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 4개 그룹이 아니고 자기가 몇 개 그룹은 연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그룹을 하겠다고 하신 것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증인은 뭐 이틀 전이죠. 2015년 11월 14일에는 뭐 이 4개 그룹에 대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바로 이틀 뒤인 11월 16일에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써서 뭐 그 그룹 자체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게 명확하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어떤 경위로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났습니까? 그 당시에 검찰 진술 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돌아와서 박찬호 전무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당시에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옆에서 이제 본인이 메모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메모 기록을 메모는 없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다시 기억을 상기시켰고 또 그걸 다시 전달받은 이용우 상무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때 불러줬던 그룹이 이런 그룹이라는 내용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검찰 조사 시에는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고 진술서에 포함된 것은 관계자들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하고 마침 옆에서 메모를 했던 박찬호 전무의 기억을 되살려서 진술서로 제출했습니다. 일단 이틀 전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후에 관계자들과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취지신 거죠? 네, 1년 반 전에 들은 그룹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29항 묻겠습니다. 그 미르재단 출연 당시 현대중공업과 신세계가 출연 거절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K스포츠재단의 경우에도 대림, 한진, 금호 등 기업들이 출연을 거절했고요. 네. 그 증인은 위 기업들이 왜 출연을 거절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고받기로는 현대중공업이 3조 원이 넘는 적자라서 임원진들이 월급도 못 받는 상태라서 내기 어렵다 했었고 신세계는 토요일 날 연락받고 일요일까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총수께서 해외 출장 중이라 도저히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신세계는 이미 문화예술 분야에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어서 출연을 거절했고 그리고 그 한진은 재단 설립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미 체육 관련 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률적 배당은 부적절함으로 출연을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희가 들은 바라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신세계는 총수 해외 부재중으로 네. 하루 만에 그것도 주말에 네. 도저히 결론 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루 만에 그만한 돈을 결론 내느냐.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실무적으로 빠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다음 묻겠습니다. 그 만약 재단 출연이 강압적이라고 느끼고 출연을 거절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느꼈다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출연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6개나 되는 기업들이 출연을 거절했는데요. 그래서 해당 그룹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출연을 거절한 기업들이 이후에 뭐 세무조사나 인허가 관련해서 뭐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이 아는 게 있나요?
그런 것들은 그 요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뭐냐는 저희 해당 그룹 사정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30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그 증인이나 정경련 관계자들은 그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출연하지 않으면 뭐 세무조사나 각종 불이익에 가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한 적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 기업들도 뭐 세무조사나 인허가상 어떤 직접적인 불이익을 우려해서 출연에 동참한 거로 보기는 어렵죠.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네. 그 이전 정부에서 주도했던 그 각종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 기업들이 출연한 것도 다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던가요? 이런 재단을 정경련에서 정부 지시에서 만들어 본 게 처음이라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이런 재단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이다. 네,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엔 처음입니다. 근무하는 동안에는 네, 유사한 형태로 정경련 주도로 재단이 많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31항 묻겠습니다. 그 출연 기업이 정해지면 기업 매출액 대비 할당액이 통상 정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는 기업들도 모두 매출액 대비 할당액에 따라 출연을 한 거죠. 네, 이런 할당액이 정해져 있다는 건 기존에도 이런 유사한 출연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정경련에 내는 사회협력 회비 비율이 매출액 대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기업 매출액 대비 할당액이 정해져 있다면 출연한 기업들 중 특정 몇 개 기업에게만 출연에 대한 대가로 청와대에서 뭐 별도 특혜를 부여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32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미르 재단 설립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9대 1에서 2대 8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죠.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실무선으로 통보받은 것을 보고받은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실무선으로 통보받은 거 청와대에서는 누가 통보를 했고 증인은 정경련이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해외 출장 중이라서 아마 이용우 상무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누구로부터 통보가 왔는지 모르고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청와대에서 뭐 매일같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지시가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변경을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변경 요청한 이유요? 예, 이유를 얘기했었나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상 그 기본재산 비율을 낮출 경우에 목적 사업 안정적 수행 가능성은 좀 낮아지지만 재산 운용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단법인은 재산이 그 주요 요체인데 그 재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설계하면 상당히 좀 정상적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상황 묻겠습니다. 그 미르 재단 이사진 선정 관련입니다. 그 미르 재단은 김영수 이사장을 비롯하여 장순각, 이한선, 송혜진, 조희수, 김영석 등 이사진 등으로 이사진을 구성했는데 이 미르 재단 이사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됐는지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청와대 회의에서 미르재단 이사진의 명단을 받아와서 그대로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증인은 이 미르 재단 1기 이사진 중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예, 한 명도 없습니다. 김영수 이사장은 문화융성위원회 또는 이제 차은택 씨가 피청구인에게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에게 추천했다고요? 아니요. 피청구인에게. 그 대통령에게. 그 내용은 저도 지금 뭐 언론에서 이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희는 청와대로부터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미르 재단 이사진은 그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문화융성위원회라 차은택, 김영수 이사장 등 여러 루트를 통해 복수의 추천을 받고 비서진을 통해 세평을 들어본 후에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미르 재단 이사진의 이력이나 경력, 구성 등은 다른 통상의 공익 재단과 비교해 보더라도 뭐 충분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희 담당 상무가 저한테 아니 무슨 이사진에 한복집 주인도 있냐, 그 참 이상하다. 그런 정도를 보고받고 저희가 뭐 문화체육을 워낙 모르기 때문에 뭐 모르는 분이니까 함부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다른 분들은 전혀 모르는 분이라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0상 묻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미르 관련 출연 기업 의견 현황입니다. 이 출연 기업들 의견 현황을 보면 미르 재단에 출자한 이제 16개 그룹 의견을 확인해 보니 SK는 이제 상시 채널이 부담스럽다. 일회성 기부 성격이었다. 그리고 상시 채널 자체의 필요성은 약하다. 직원 파견 성격이 부담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체로 기업들이 재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걸 싫어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박찬호 전무도 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사회 구성이나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 등에 이제 관심을 보인 기업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 거죠? 네, 다만 뭐 구조상 정경련도 이사는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이사를 추천은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 2기 재단 임원 중에 정경련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들어가 있죠. 네. 그분들 다 청와대에서 검증해서 넣은 겁니다. 정경련에서 추천을 했고요. 네. 포스코 이사회 의사록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포스코로부터 사실조회 이제 회고를 받은 건데 이 재단과 관련해서 포스코 내부 이사회 논의 과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번 보시죠. 그 이사 박병원 같은 경우에는 재계에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미르 재단 운영에 의견을 방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일부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부사장 최정우는 정경련에서도 재단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음.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일부 기업들은 정경련에서 이 미르 재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운영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이런 얘기들이 정경련에 전달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포스코가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네. 실제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2기 이사진에 정경련이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국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를 하고 정경련에 건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재단,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이 청와대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설립된 건 아니라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사진과 사업 내용이 다 청와대에서 특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왜 이런 회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여할 수 있는 룸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재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항입니다. 그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 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고 그 취임 이후에는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4대 국정 기조로 설정했는데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2015년 2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 등 각종 행사에서도 늘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 그 융복합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뭐 이런 사실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24일 그 대통령 주재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당 기업 회장단 초청 모임에서 그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7개 대기업 회장 면담에서도 이를 강조했는데 이것도 알고 있죠? 7개 대기업 면담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앞에 24일 행사는 저도 참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네. 다항입니다. 그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도 이런 정책 기조하에서 설립된 거죠. 그 당시 설립 취지는 그랬습니다. 네. 그 라항 관련해서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기일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증거로 제출이 안 된 거죠? 뭔 소리인지를 제가 몰라서 지금 그런데. 이 문서요? 제출 안 되네. 그 이 문서는 이 수사 기록 19,444페이지 문서입니다. 아마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문서일 것 같은데. 19444. 동의한 서류입니까? 동의한 서류인가요? 그걸 잘 몰라. 자, 제시하는 건 동의한 걸로 하죠, 뭐. 네, 네. 동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이용호 조서는 변호인이 있어서 우리가 채택해서 증거 조사한 겁니다. 자꾸 끊지 마세요. 앞으로 제시하는 건 동의하는 걸로 합시다, 서로. 예. 알겠습니다. 이 문서는 그 청와대에서 2015년 7월 아마 6, 7월 정경인 것 같은데, 예, 그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이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을 통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 설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설립 방안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10대 그룹, 그리고 각 300억 원씩, 그리고 그 조직도까지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문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청와대에서도 그런 정책 기조에 따라서 이 문화나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쭉 준비를 해온 걸로 보이는데, 이 문서를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누가 만든 문서죠? 이 문서가 김건훈 행정관 PC에서 압수된 문건입니다. 네, 김건훈이 뭐라고 진술했죠? 누가 만든 문서라는 겁니까? 이거 행정관이 만든 걸로 보입니다. 이거 청와대 행정관이? 예.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으로 보입니다. 어디 경제수석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안정보험 수석 밑에 있는. 이 문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문건에 보면 향후 사업 재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향후 사업 재원으로 출연금 이자 수익, 그러니까 뭐 모금될 300억 원 내지 600억 원에 대한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정부 재정 지원, 그리고 대기업 및 기업 임원들의 기부금 등을 활용해서 재단을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사업 재원은 통상적인 공익법인과 동일한 거 아닌가요? 통상적인 재단법인은 재단 이자 수익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단 이자 수익, 근데 300억 원이라고 하면 재단 이자 수익이 사실 얼마 안 될 거고, 삼성재단처럼 뭐 8천억 원이라고 하면 이자 수익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영위하는 게 가능할 텐데, 300억 원이라고 하면 뭐 1년 이자가 몇 억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안정범 수석님께서 300억 재단 만드신다 그럴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자 해봐야만 한 5, 6억밖에 안 될 텐데 이게 무슨 운영이 되겠나 그랬더니, 그 재단만 만들어 놓으면 정부 예산을 부어서 운영 사업을 할 터이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된 내용이 이 아래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 문화예술 부문 단체를 지원하는 민간 경상보조 예산 0.8조 원. 그러니까 8천억 원 정도가 이런 정부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문화예술 부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는 걸로 보이는데, 증인은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뭐 대한민국 예산에서 한 체육 예산이 한 1조 원, 문화 예산이 1조 원 정도, 그 정도 된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문화예술 단체들은 대부분 정부 보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사실 모르십니까? 그 방식은 잘 모르고 예산 규모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항 묻겠습니다. 재단법 미르 설립 추진 계획 제시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르재단에서 각 대기업들에 보낸 설명 자료인 걸 보입니다. 사실조회 해보를 통해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검토 배경 쪽에 특히 첫 사업으로 중국과의 문화산업 협력을 위해 10월 말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일정에 맞춰 양국 문화재단 간 업무 협약 체결 및 공동 사업 추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미르재단은 첫 사업으로 중국 리커창 총리 방한 일정에 맞춰 양국 문화재단 간 MOU 체결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 미르재단이 리커창 총리 방한 이후에 중국 문화재단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 모르겠는데 저번에 10월 말 그 행사는 무산됐습니다. 그 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동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모르시나요? 그 뒤로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처음 오프했던 아까 말씀드린 리커창 총리 행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38항은 생략하고 39항 묻겠습니다.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공익법인이죠? 공익재단이죠? 그 공익법인이라는 게 조금 법이 일반적으로 하는 법과 달라서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재단은 공익법인으로 주무부처의 엄격한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관계법령상 출연금의 출처 및 사용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 두 재단은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있죠. 네, 그리고 실제 공익 사업 여부를 2년마다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하고, 주무부처는 언제든지 재단 운영을 감사해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네, 미르재단은 총 출연금 486억 원 중 467억 원이 잔존하고, 그 K스포츠 재단은 총 출연금 289억 원 중 278억 원이 잔존하는 등 기업 출연금의 96%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극히 일부 재원만 정상 사업에 집행되었는데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산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재단에다가 지정기부금 단체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에 의한 사유화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40항 묻겠습니다. 그 2016년 3월 16일 오전 10시에 K스포츠재단이 그 출연 기업들에 대한 경과 보고 및 향후 사업계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증인은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증인도 참석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간담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에 비춰 보아도 재단이 특정 개인에게 사유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 재단 측에서 기업들의 그 협조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기업들은 재단만 만들어 주면 됐지 왜 자꾸 운영에 이렇게 부르느냐. 그래서 하도 요청해서 마지못해 한 번에 간담회 정도는 해주고 그러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부 예산을 부어서 한다고 하니 기업들이 할 일은 없겠구나. 또 이사진도 다 확정이 돼 있으니 그래서 기업들의 관심이라기보다도 그쪽에서 뭔가 네트워킹을 위해서 한번 만든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추가했어요? 예, 간단하게 하시죠. 저희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경련에서는 이런 단체 처음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재단, 문화재단, 이제 이게 현재 지금 보니까 미르재단인데요. 네. 미르재단의 설립자가 정경련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출연하는 각 기업들이 설립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정경련이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모금을 해서 이 단체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출연하는 기업들 자체가 출연자가 돼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기업들이 출연자입니다. 저희는 금전적으로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옛날에 미소재단하고 이런 데서 다 자기 돈 내는 사람들이 재단 설립자로 돼가지고 설립된 예가 있죠. 네.
그러면 정의께서 정경련에서 처음이라는 거는 정경련에서 만드는 게 처음이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문화재단은 정경련이 설립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문화부랑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 주도적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좀 전에 저하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정경련이 설립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야기에 그 각 대기업들이 설립자가 돼가지고 각자 돈을 내고 그렇게 설립하는 건 맞죠? 정관에 그렇게 돼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미소금융재단은 삼성, LG, SK 등등 재단이 다 따로 있어서 해당 그룹이 직접 출연하고 직접 만들었고 네. 이거는 53개 기업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정경련이 그 53개 기업을 대신해서 재단을 설립을 한 겁니다. 설립자. 정관의 설립자로 누가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 정관 안 이거 봤어요. 우문우답 같습니다. 아니, 예. 자,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질문이 좀 잘못돼 있어요. 예. 예, 이중환 변호사입니다. 거기 미르재단 출연금을 정액할 때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를 추가로 하게 된 것은 한류에 관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아까 정언하셨죠. 네. 그 이유는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가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결국 리크창 총리의 방한과 관계된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KT 중국 사업 별로 없고요. 신세계에도 별로 없습니다. 금호는 뭐 항공이니까 좀 있겠고. 그래서 사실은 뭐 한류와 관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수기업입니다. 신세계도 내수기업이고요. KT는 내수기업이고. 그래서 한류랑 크게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KT 같은 경우는 중국 사업 없습니다. 그런데 한류와 관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이유는 뭔가요? 되게 뭐 아모레 그러면은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렇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금호는 중국에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항공이니까 중국 관광객이 좀 타겠죠. 네. 그러나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면세 점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내수 산업입니다. 다음입니다. 그 청와대 요청에 기업들이 세무조사는 인허가 상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우려해서 출연에 동참한 것은 아니지만은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그 불안감이라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그 써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인허가라든가 또 각종 정책 또 뭐 조사 등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면 어떤 형태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계에서는 늘 인지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그런 사례를 정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개별 그룹 사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 뭐 확실히 개별 그룹이 아니라 정경련 회원사들 이야기는 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김우중 회장 시절에 정경련 왔는데 그때 대우그룹과 경제수석 간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대우그룹이 해체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그 당시 담당 임원이었기 때문에 듣고 있었고 그건 몇 년도인가요? 그건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 최근에도 김우중 회장님부터 그런 얘기 듣고 그래서 뭐 그런 학습 효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대우그룹 사건 이후에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대기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함부로 이게 무슨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하죠. 아니 소문이라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글쎄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그룹이 이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됐어요. 그 정도 하시죠. 뭐. 예. 예. 우리 그럼 청구인 측에서 예, 받으신 정경련 주도로 재단이 많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31항 묻겠습니다. 그 출연 기업이 정해지면 기업 매출액 대비 할당액이 통상 정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는 기업들도 모두 매출액 대비 할당액에 따라 출연을 한 거죠. 네. 이런 할당액이 정해져 있다는 건 기존에도 이런 유사한 출연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정경련에 내는 사회협력 회비 비율이 매출액 대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기업 매출액 대비 할당액이 정해져 있다면 출연한 기업들 중 특정 몇 개 기업에게만 출연에 대한 대가로 청와대에서 뭐 별도 특혜를 부여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32양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9대1에서 2대8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죠.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실무선으로 통보받은 것을 보고받은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실무선으로 통보받은 걸 청와대에서는 누가 통보를 했고 증인은 정경련이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해외 출장 중이라서 아마 이용우 상무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누구로부터 통보가 왔는지 모르고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청와대에서 뭐 매일같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지시가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변경을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변경 요청한 이유요? 예, 이유를 얘기했었나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상 그 기본재산 비율을 낮출 경우에 목적 사업 안정적 수행 가능성은 좀 낮아지지만 재산 운용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단법인은 재산이 그 주요 요체인데 그 재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설계하면 상당히 좀 정상적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상황 묻겠습니다. 그 미르재단 이사진 선정 관련입니다. 그 미르재단은 김영수 이사장을 비롯하여 장순각, 이한선, 송혜진, 조희수, 김영석 등 이사진 등으로 이사진을 구성했는데 이 미르재단 이사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됐는지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청와대 회의에서 미르재단 이사진의 명단을 받아와서 그대로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증인은 이 미르재단 1기 이사진 중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예, 한 명도 없습니다. 김영수 이사장은 문화융성위원회 또는 이제 차은택 씨가 피청구인에게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에게 추천했다고요? 아니요. 피청구인에게. 그 대통령에게. 그 내용은 저도 지금 뭐 언론에서 이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희는 청와대로부터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미르재단 이사진은 그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문화융성위원회라 차은택, 김영수 이사장 등 여러 루트를 통해 복수의 추천을 받고 비서진을 통해 세평을 들어본 후에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미르재단 이사진의 이력이나 경력, 구성 등은 다른 통상의 공익재단과 비교해 보더라도 충분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희 담당 상무가 저한테 아니 무슨 이사진에 한복집 주인도 있냐, 그 참 이상하다. 그런 정도를 보고받고 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어떤 경위로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났습니까? 그 당시에 검찰 진술 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돌아와서 박찬호 조무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당시에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옆에서 이제 본인이 메모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메모 기록을 메모는 없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다시 기억을 상기시켰고 또 그걸 다시 전달받은 이용우 상무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때 불러줬던 그룹이 이런 그룹이라는 내용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검찰 조사 시에는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고 진술서에 포함된 것은 관계자들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하고 마침 옆에서 메모를 했던 박찬호 전무의 기억을 되살려서 진술서로 제출했습니다. 일단 이틀 전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후에 관계자들과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취지신 거죠? 네, 1년 반 전에 들은 그룹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29항 묻겠습니다. 그 미르재단 출연 당시 현대중공업과 신세계가 출연 거절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K스포츠재단의 경우에도 대림, 한진, 금호 등 기업들이 출연을 거절했고요. 네. 그 증인은 위 기업들이 왜 출연을 거절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고받기로는 현대중공업이 3조 원이 넘는 적자라서 임원진들이 월급도 못 받는 상태라서 내기 어렵다 했었고
신세계는 토요일 날 연락받고 일요일까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총수께서 해외 출장 중이라 도저히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결론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신세계는 이미 문화예술 분야에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어서 출연을 거절했고, 그리고 그 한지는 재단 설립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미 체육 관련 얘기를 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박찬호 전무 진술에 따르면 20대 그룹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는 2015년 10월 8일에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 이용우가 2015년 11월 14일 이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 조사를 받다가 증인하고 박찬호 전무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죠. 조사를 받거나 온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용우는 조사 중에 증인하고 박찬호 전무에게 통화를 하고 나서 증인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박찬호 전무가 이제 강촌에서 올라오면서 증인으로부터 이 포함시키라고 한 4개 기업은 이제 안종범 수석이 직접 연락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는 점에 비춰보면 안종범 수석이 증인에게 대상 기업을 불러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당시에 이용우에게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용우는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증인이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위 4개 기업은 반드시 참여시키고 그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직접 연락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 4개 그룹이 아니고 자기가 몇 개 그룹은 연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그룹을 하겠다고 하신 것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증인은 뭐 이틀 전이죠. 2015년 11월 14일에는 뭐 이 4개 그룹에 대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바로 이틀 뒤인 11월 16일에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써서 뭐 그 그룹 자체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게 명확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률적 배단은 부적절함으로 출연을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희가 들은 바라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신세계는 총수 해외 부재중으로 네. 하루 만에 그것도 주말에 네. 도저히 결론 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루 만에 그만한 돈을 결론 내느냐.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실무적으로 빠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그 만약 재단 출연이 강압적이라고 느끼고 출연을 거절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느꼈다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출연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6개나 되는 기업들이 출연을 거절했는데요. 그래서 해당 그룹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출연을 거절한 기업들이 이후에 뭐 세무조사나 인허가 관련해서 뭐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이 아는 게 있나요? 그런 것들은 그 요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뭐냐는 해당 그룹 사정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30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이나 정경련 관계자들은 그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출연하지 않으면 뭐 세무조사나 각종 불이익에 가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한 적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 기업들도 뭐 세무조사나 인허가상 어떤 직접적인 불이익을 우려해서 출연에 동참한 거로 보기는 어렵죠.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네. 그 이전 정부에서 주도했던 그 각종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 기업들이 출연한 것도 다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던가요? 이런 재단을 정경련에서 정부 지시에서 만들어 본 게 처음이라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이런 재단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이다. 네,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엔 처음입니다. 근무하는 동안에는 네. 유사한